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의 전략을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식 원샷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반기 둘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정말 살벌하게 빠졌죠.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역시나 낙폭이 있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하락하고 있는 상황, 하락했고요. 그리고 환율도 1,55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증시 분위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시 양시장 모두 지금 코스피가 4%, 코스닥이 5%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분위기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오늘 아침에 8,000포인트가 깨진 상황에서 출발했고요. 7,700포인트까지 터치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다시 올라가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지금 막판 들어서 또 한 번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흐름들도 좋지 못한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또 한 번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볼까요? 코스닥도 낙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900포인트 선이었는데 900포인트 마저 깨진 모습이죠. 12시 40분쯤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습니다. 현재 5%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 자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매매 동향,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심상치 않습니다. 4조 원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들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9거래 연속으로 지금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의 작은 들익은 조 단위의 물량들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매매 동향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이뤄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기관 관련해서도 2천억 원 넘게 지금 팔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부터 연기금에 지금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작업이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어제도 순매도 금액이 꽤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기관 관련된 자금들 얼마나 빠져나가게 되는지는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속도와 기간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일각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단 안에서 는 어떤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6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7% 가까이 빠지고 있죠. 30만 원 마저도 깨진 모습입니다. 현재 29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8% 하락합니다. 230만 원까지 지금 뚝 떨어진 만큼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들 지금 불안정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간밤에 메타 관련된 이슈가 지금 반도체 흐름들을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죠.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이 지금 외부로 판매되는 이 메타 컴퓨트를 준비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는 우리 컴퓨팅 많이 남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수요 둔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도 빠지고 있고요. 일본의 키옥시아마저도 현재 12%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반도체 흐름들이 계속해서 낙폭 그려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SK스퀘어도 8% 하락하고 있고 우선주 또한 5% 하락하고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200만 원도 깨진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막판으로 가면서 다시금 200만 원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그래도 현대차는 좀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죠.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국민성장펀드가 피지컬 AI에 적극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오늘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들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좋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1위부터 6위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유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뚝 떨어지고 있고 오늘도 투심이 살아나지 못한 모습들 포착됩니다. 에코프로 BM이 4%, 에코프로도 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성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라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도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주들도 연일 좀 탄력을 받지 못한 모습들 포착됩니다.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그래도 어제는 좀 드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적 시즌 맞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안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바로 은행, 지주, 그리고 증권주들입니다. 오늘 지주사 위주로 많이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반등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7% 급등, 그래도 KB금융도 7%, 전반적으로 5% 위에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7월은 어닝 시즌 맞이하는 만큼 이 안에서 얼마나 탄력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얼마나 잘 나올 수 있을지 숫자에 더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은행, 지주사 이외에도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섹터가 있어서 이 점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화장품입니다. 수출 데이터 나왔죠. 지금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역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미향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K-뷰티의 지금 영향력이 막대하다라는 점이 또 한 번 확인이 되면서 프롬바이어 상한가고요. 리더스 코스메틱도 16% 강세, 한국콜마가 오늘 신고가 행렬이었습니다. 6%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지금 현재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는 점입니다. 아침 상황보다는 지금 낙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그래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화장품주에 몰려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가 흐름들 살펴봤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피 이야기,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 봐야겠죠. 오늘 하반기 둘째 날이지만 역시나 변동성 어마무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좀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6월 달에도 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계속해서 연동돼서 걸렸던 만큼 7월의 장세는 어떤 흐름들로 지나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오늘 양시장에서 걸렸고요. 반도체발 쇼크가 바로 메타발 쇼크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수요가 진짜 둔화가 된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슈도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오늘 30만 원이 깨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 추이로 봤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안에서는 지금 메가 프로젝트 안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죠. 그럼 투자 규모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인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만큼 회수를 할 수 있을지도 좀 계속해서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7월 7일에 잠정 실적 자체는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으로는 반도체에 대안 찾는 수급입니다. 지금 조방원 위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오늘 현대차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들도 함께 탄력 받아갑니다. 지금의 흐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반도체가 쉬어가다 보니까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순환매 장세로 가고 있는 건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7월부터는 어떤 모양새로 흘러가게 될지 조방원 섹터 그리고 현대차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죠. 1,550원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의 조단위 매도도 이뤄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경고성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환율이 지금 계속 부담인 상황이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면서 주가 추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연기금 이야기해 봐야겠죠. 리밸런싱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규모 매도 폭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속도와 기간을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순매도, 지금 상황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포인트들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원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참 좋지 못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매도 행렬들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5조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또 한 번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7월부터는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게 될지 하반기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참 좋지 못한 표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가 8,000포인트가 깨졌고요. 코스닥도 900포인트마저 깨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될 때 또 한 번의 공포 심리가 좀 작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 양시장 매도 사이드가 또 한 번 걸렸잖아요. 네. 지금 오늘 이 하반기 둘째 날 증시 분위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시장 자체는 변동성 자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하락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이걸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그냥 순식간에 내일 또 뭐 매수 사이드카, 매수 뭐 서킷 터지고 뭐 이러니까 네. 사실 이제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좀 커졌다라는 걸 미리 인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졌을 때 주가가 많이 휘청거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럴 때 너무 이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결국에는 또 이번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여름 휴가 시즌 되면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더위를 먹는다. 저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이제 좀 연초 효과가 많이 이루어져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여름 정도 되면 좀 힘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여름 정도 됐을 때 이제 시장이 그다지 좀 좋지는 않을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무너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착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까지 커지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진 시장으로 변모를 했고 뭐 레버리지 때문이다. 단일 그 종목 레버리지나 뭐 2배 레버리지 이런 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국민연금 그 리밸런싱 매도라든지 외국인들의 이제 그 리밸런싱 매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케빈 워시 발언이 좀 있었는데 네. 좀 물가를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걸 굉장히 매파적으로 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들이 좀 빠졌어요. 근데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진 건 맞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반도체 지수가 유독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빠졌냐? 일단은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좀 위기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지만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22 주체로 해가지고 그 포르투갈에서 한번 그 중앙은행 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중앙은행 이제 그 주요 인사들 모여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때 이제 얘기를 한 게 AI가 지금 뭐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AI가 잘 되면은 또 소비나 고용이 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거품으로 인식되면서 깨졌을 때 그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AI가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투심도 많이 쏠리고요. 이게 나중에 조금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식힐 때 좀 그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담백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과격하게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주의해내야 된다라는 거지 AI가 나쁘다는 개념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언이긴 합니다. 좋다 좋다 얘기만 자꾸 듣고 싶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진 않거든요. AI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쪽 종목들이 유독 더 많이 떨어진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물가를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뭐 일각에서는 이걸 매파적으로 해석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 앞으로 그럼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 질문에는 답변을 좀 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봤을 때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을 좀 지켜보겠다는 스탠스인 것 같고요. 과연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이제 유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졌을 때는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긴 해도 이게 뭐 하루, 일주일, 뭐 더 나아가서 한 달 이런 단위로 흔들리는 거에는 종목들을 너무 이제 빨리 던지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결국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좀 믿고 가셔야 되는 게 실적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성장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과매도 구간이 오더라도 물론 각자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이제 차분히 매집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그 변동성을 자꾸 이제 추종하면서 자꾸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매매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는 자꾸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사놨으면 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쭉 들고 내가 원했던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변동성, 파도에 몸을 맡기고 좀 흘러가는 대로 좀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간밤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연준 의장 연설이 있었죠. 여기에서 물가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완화가 됐지만 물가 상승률이 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우려 사항들도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가 또 한 번 출렁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메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메타발 공급 과잉 공포가 또 한 번에 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메타 안에서는 이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 그러니까 메타 컴퓨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남는 연산을 판매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일각에서는 우리 컴퓨팅 남는다? 수요 뭐 지금 부족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마련입니다. 지금 메타발 공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메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뭐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태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워낙에 위축이 됐었잖아요. 네. 왜냐면 자꾸 자금 회수를 안 하고 자꾸만 이제 그 투자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이제 그 투자했던 주주분들은 이제 그만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얘기할 때마다 자꾸 빠지니까. 네. 투자는 좋은데 네.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돈을 벌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그렇죠. 돈이 나가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하다가 끝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점유율 뺏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완전 이게 지금 치킨 게임처럼 경쟁 구도로 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메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수익성을 신경을 쓴 거라고도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가 여전히 그 너무 넘쳐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애플이 일단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산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애플이 버티다 못해서 메모리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플 이제 제품들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20%가량 이제 인상을 이제 단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뭐 그냥 언론 플레이로 가격 올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중국산 메모리 쓴다는 것부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메모리가 너무 많이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애플 쪽에서 이제 공급받아야 될 만한 전자기기 쪽으로의 이제 메모리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부족해지고 있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가격을 좀 올려야 한다. 전체 이제 제품 가격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죠. 메모리 가격 올라가는 거를. 뭐 이거 좀 여담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애플이 갑질했던 거 생각하면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좀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막 가격 후려쳐가지고 사가고 막 이런 적이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수요 공급이 좀 틀어지면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메타의 그냥 단일적인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도체가 쇼티지가 해결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 메타의 진출 소식이 아무래도 반도체주에 좀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연산 자원 관련해서 공급과잉 지금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 너무 우려사항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안에서의 분위기도 궁금해집니다. 코스닥이 30주년 30살을 맞이했는데 지금 성장 자체가 계속 더딘 상황이죠. 1000포인트 올라가고 깨진 상황이고요. 900포인트마저 오늘 깨졌습니다. 881포인트 선 지금 현재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 장세가 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체는 다시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다시 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코스닥이 이제 5월, 6월 2달 동안 좀 너무 과하게 빠졌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리밸런싱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작용했다고도 보고 특히 이제 단일 종목 도배 레버리지나 막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꽤 미쳤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그동안 계속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못 올라갔는데 이게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싸고 투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냥 이쪽으로 집중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분산 투자를 해놨던 투자자들도 네. 실제로 제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거든요. 요거 저거 이렇게 사놨어요. SK하이닉스도 사놓고 딴 것도 뭐 제약바이오, ESS 이렇게 사놨다가 네. 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SK하이닉스로 집중을 하는 거죠. 반도체로. 예, 그냥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성과가 제일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액션을 취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죠? 코스닥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제약바이오, ESS 이런 섹터들이 과연 진짜 나빠서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업황도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도 잘 내고 있고 상당히 준수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총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나 제약바이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2차 전지 로봇 이런 쪽인데 아니 반도체가 잘 가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안 가는 것도 또 웃깁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게 사실상 이제 좀 과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거였으면 이제 4월 달에도 올라가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가 이제 5월, 6월 되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좀 그 과한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종목들, 특히 코스닥 종목들 이제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이건 단순히 코스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코스피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코스피도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멱살 잡고 끌어올려가지고 코스피가 올라간 거지 다른 대다수의 종목들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떨어졌다. 솔직히 코스닥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지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러한 구간이 이제 형성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의 이제 집중 현상이 과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여타 다른 종목들로의 순환매가 과하게 이제 타격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럼 과하게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코스닥,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성장을 준수하게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갈 겁니다. 이번 2달 동안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고 7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 너무나도 과하게 이제 매도 구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내가 좋은 기업을 매수해 놓은 상태라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잘 가져가시고 그리고 분산 투자 아직 안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습니다. 좋은데 그쪽만 몰빵하기보다는 제약바이오나 ESS, 소부장 뭐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AI 안에서 소프트웨어나 전력 인프라 이렇게 좀 분산을 해두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과매도 구간이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 위주로 엄선해야 된다라고까지 힌트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분위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엔 반도체 위주로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반도체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들여다볼 만한 포인트가 장기 공급 계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었죠. 여기에서도 16건의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라고 가이던스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오어 페이라고 해서 이 약속한 물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부담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공급 계약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잘 내도 PER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철강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PER은 저는 이익 구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 구조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프리미엄을 줘서 PER이 더 많이 고평가를 받아도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렇고 철강, 자동차 이런 쪽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과하게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다가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힘들어지는. 과거 이제 반도체 시장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뭐 수십 년 전 얘기지만 치킨 게임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거기서 생존했기 때문에 지금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이 그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애플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단순히 애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과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고객사들이죠. 고객사들이 예를 들면 뭐 애플이 요즘 말이 많으니까 애플을 뭐 예를 들면 야 삼성전자야 우리 뭐 메모리 100만 개 좀 만들어줘. 요즘 경기 좋아져서 잘 팔려가지고 더 필요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위당 편하게 그냥 10달러에 사갈게라고 했다면 이게 10달러에 사간다라고 하면 10달러에 사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100만 개 맞춰가지고 이제 판다고 하니까 우리 그만큼 필요 없고 그냥 50만 개만 줘. 100만 개 필요 없어. 50만 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재고로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0달러 아니고 그냥 5달러에 사갈게.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사에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수량을 늘려가지고 수량을 맞춰줬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약서에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네. 그 계약서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과거 같은 그런 갑질 당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너희가 이만큼 필요해가지고 장기 공급 계약을 몇 년치를 체결하고 너 이거 안 사가도 이거 그 부담해야 돼. 손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경기 안 좋아지면 다 떠나야 됐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만 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경기 좋아져서 뭐 예를 들어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더 만들어 달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 증설을 한다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뭐 반도체 공장 증설하는 게 뭐 지역도 정해야 되고 거기다 공장 지어야 되고 사람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몇 년 걸립니다. 그럼 몇 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좋았던 경기가 나빠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증시 사이클 3년을 이야기하는데 경기가 보통 3년이면 좋았던 경기 나빠지고 나빠졌던 경기 올라오고 이래서 그래요. 뭐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보통 3년 하거든요. 근데 공장이 보통 3년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이제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갑이니까. 공급자가 갑이니까. 예전처럼 갑질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프리미엄을 부여해주지 못했었던 그 불안정성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부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하게 이제 PER이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재평가받게끔 해줄 수 있는 구조로 갔다는 거예요. 왜? 이제 롱텀 계약, 이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과거에는 실적이 불확실했는데 이제는 실적을 깔고 가는 겁니다. 몇 년치 실적을 그냥 깔아두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떨어지더라도 이제 안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치 실적을 우리가 좀 안정감 있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안정성이 올라가니까 프리미엄을 그만큼 더 부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그렇겠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PER을 줘도 된다. 심지어 마진율도 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리레이팅 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LTA라고 하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테이크오버 페이 약속한 물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성장성은 있을 것이다라는 포인트 잘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자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메가 프로젝트 안에서도 삼성그룹이 지금 1,000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충청권에 200조 넘게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적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될 것 같은데 1,000조 원이라고 하면 지금 시총이 2,000조잖아요. 절반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이 현재 수요 공급 구조에서 다 기인했다고 봐요. 지금 아무래도 수요가 엄청난데 공급이 이제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럼 당연히 생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을 늘렸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이제 계약 자체가 공급자들에게 좀 유리한 네. 계약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네. 이제 롱텀 계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도 크게 부담이 괜찮다.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조금 좀 뒤통수라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또 증설했을 때 불경기 됐을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확장을 했어야 된다면 네. 지금은 AI로 인해서 확장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불어왔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공급자 우위의 계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정감 있게 대규모의 이제 확장을 해도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호당권 투자나 이런 네. 얘기도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쪽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밀어주는 이런 형식이 될 것 같고 정부와의 이제 시너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 이슈가 주가 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사업의 주체는 항상 이러한 첨단 산업은 기업이 주고 전방에 이제 수요가 줍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 수요가 받쳐지지 않으면 정부가 뭐 밀어주고 어쩌고 이런 게 다 거의 결국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이 주도하는 거 말고 정부가 주도하는 거는 또 정부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업들이 가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정부의 입을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은 매우 긍정적인데 요것 때문에 못 갈 종목이 간다까지 해석하는 거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는데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전방에서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이 메모리 없어가지고 중국산 갖다 써야 될 처지다. 이 정도로 수요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치킨 게임에 돌입할 정도로 상당히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니까 이게 이제 안 좋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중요한 거랑 조금 덜 중요한 거랑 이슈를 좀 적절히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대규모 확장 자체는 좋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지금 장기 공급 계약과 함께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PR 자체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주가 관련해서가 가장 중요하게 또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겠죠. 오늘 29만 원, 지금 30만 원이 깨진 상황입니다.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 흐름들이 더 부담일 수밖에 없고 지금 우려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매수를 좀 늘려야 되는 관점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29만 원 선 이거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출렁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네. 구간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솔직히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그 매도 폭탄 나올 것이다, 네. 리밸런싱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 이제 코스피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제 좀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매도 물량 출회되는 걸 우려하는 건데 사실 이게 기업이 안 좋거나 이제 뭐 지수가 안 좋아서 매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조적으로 이제 그래야 하니까 매도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뭐 기업의 전망을 안 좋게 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자리를 또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유리한 게 뭐겠습니까?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팔기 싫을 거예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필요 있나요? 아니죠. 그 매도한 물량 받아가지고 더 사서 평단 낮출 수도 있고 물량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위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성장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를 좀 우려를 하시지만은 길게 보면은 다시 또 이제 회복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지금 구간에 이제 가격대가 물론 일정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가 한동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고유가를 기반으로 한 이제 물가 충격 그리고 경기도 요즘에 조금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 지표도 서서히 안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마 다다음 달 발표되는 이제 소비 지표랑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 소비 지표랑 고용 지표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한번 좀 출렁일 수는 있는데 그 출렁일 때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그 위에서 샀는데 그럼 뺐다가 거기서 다시 살까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우리가 다 못 맞춥니다. 그냥 저는 조금 빠지더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지금은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좀 포인트 짚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30만 원이 깨진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기조 뚜렷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이제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좀 순환매 장세는 돌고 있죠. 오늘은 방산주들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바이오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해빌이 좀 궁금해집니다. 요즘 AI 인프라 딴에서도 좀 순환매가 꾸준하게 돌고 있어서 전력주들도 상승하고 있는데 원전, SMR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두해빌적인 부분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지만 계속 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손이 잘 안 나가긴 합니다. 두해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나 하드웨어 쪽으로 투심이 엄청 몰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흔들릴지도 몰라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진 거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하드웨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일지 좀 더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가 일정 정도 시점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투심을 못 받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확충할 만큼 무한대로 확충하진 않을 거니까요. 일정 정도 확충하면 이제 그만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전력 쇼티지라든지 에너지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ESS나 원전 이런 종목들은 하드웨어 단에서 AI 맨 처음에 그 메모리 쪽이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시들시들해지면 이쪽으로 수급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타자가 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ESS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필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수급을 AI 이제 하드웨어 쪽에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뺏겼던 물량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안 간다라고 해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원전이나 ESS 같은 이런 에너지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은 좀 장기간의 그 시선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뭐 한두 달 움직이는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 내년, 내후년, 뭐 2029년, 30년까지 이렇게 쭉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모아 나가셨을 때 성과를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섹터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그래도 기다리는 면모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두해빌 그리고 원전 SMR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대차 궁금해집니다. 피지컬 AI 관련된 기대감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 로보틱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125조 원 규모 대규모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도도 궁금해지는데 오늘 급락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현대차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안에서는 어떤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그나마 뭐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이게 추세가 최근에 좋지는 않았어요. 6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현대차도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을 통해서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는 건 뭐 당연하게 보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네. 피지컬 AI 쪽에 프리미엄을 부여받으면서 이제 현대차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6월 달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나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줬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로봇까지 갈 단계는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그래도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좀 매파적인 분위기.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그 타격을 강하게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FOMC 회의에서 매파적 동결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그 혁신 업종이고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6월 달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금리에 민감해서 떨어졌었어야 되는데 AI 프리미엄을 타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프리미엄도 하드웨어 쪽에 다 빨아가고 있는 단계니까 뭐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있는 단계고 단기간에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을 보면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좀 긴 호흡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현대차 상승불 켜주고 있긴 하지만 막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짧게 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현재 1,554원 수준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1,550원대 위인 거잖아요. 지금 고환율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시장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제 한국에서도 그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또 3%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다. 뭐 왜냐면 유가가 올라갔었으니까요. 네. 이제 이러한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물가 문제도 있지만 사실 환율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7월 중순이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현송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님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한 시일 안에 해야 되겠다 얘기했다가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한 것처럼 빠른 시일이라는 게 뭐 바로 이제 다가오는 7월 달에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일본은 뭐 워낙에 기준금리가 낮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그 엔달러 환율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뭐 구두 개입하기도 하고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데도 잘 잡히질 않습니다. 이게 환율이 지금 심각하다고 다들 하시는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난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엔달러 환율이나 지금 원달러 환율. 최근에 5월, 6월 2달 동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상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고 강달러 기조가 전개되니까 환율은 상대적이라 아무래도 엔화 가치라든지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나마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괜찮아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 좀 더 많이 올려야 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뭐 올해 안에 당장이 되긴 쉽지 않아 보이니까 현재로서는 한국의 금리 인상 이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금리 인상 기조 지켜봐야 되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엔화가 많이 떨어졌죠. 40년 만에 최저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이 환율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추세들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5%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양시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9시의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서 그리고 12시에서는 코스닥 쪽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모두 다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 어떻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지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경우에는 7,810포인트 내외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 5%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다수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넘어가서 오늘의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또 한 번 거의 5조 원 가깝게 물량을 덜고 있는데요. 현재 10거래 연속해서 물량을 좀 더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이렇게 IT 업종 위주로 물량 덜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기금 쪽에서 장중에 매수 전환이 되면서 현재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6천억 원 가량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개인도 4조 원 가까이 물량 사들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또 어떤 움직임 보여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메타발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7% 그리고 10% 넘게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최근 메타와 관련된 이슈는 바로 메타가 잉여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가 잉여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사업에 좀 진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AI 투자 사이클의 축소라고 좀 받아들이면서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가량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투톡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도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기도 현재 200만 원 선이 깨진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6위부터 10위는 그래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0.2%가량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50만 원이 깨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48만 원 선 내외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는 그래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3%가량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파란불 켜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현재 1%대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노조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중장기 CMO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증권가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12시 기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900포인트가 깨진 모습입니다. 현재 87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이 1,300개 종목 넘어간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쪽은 함께 물량을 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이 매수세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오늘 시총 1위부터 5위 모두 다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나 장중에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오후장 넘어오면서 현재 마이너스권으로 현재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현재 3거래일째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현재 각각 5%, 6% 하락세 이어갑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많이 쉬어가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을 조금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면서 4%가량 빠지는 모습입니다. 로봇주도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도 오늘 쉬어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9% 거의 55%가량 하락하면서 50만 원 선이 현재 깨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총 1위부터 10위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현재 코오롱 티슈진, HLB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도 현재 전체적으로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현재 20%가량 가깝게 하락하면서 장중 낙폭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오늘 화장품, 엔터주에서는 또 한 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 SK스퀘어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가 10% 넘게 하락하게 되면서 지금 최저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도 지금 6%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얼어붙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거세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원샷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